2021년 2월 성공 독서 클럽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마이크 키셔도 돼요. 아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켜놓고 진행하셔도 되고요. 주변이 소란하시다면 말씀하실 때만 잠깐 켰다가 껐다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독서 클럽 목적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가치관이기도 한데요. 저는 책을 위한 책을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책을 읽는 이유는 책이 저의 삶에 영양가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의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저의 성공에 도움이 되니까 책을 읽는 거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독서 모임을 하는데, 선정하는 책이 여러분의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진한 책 위주로 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그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걸 했고요. 이번에는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라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 약간의 갈등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난달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좀 강의식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오늘은 이미 읽어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본인의 의견과 그런 좋았던 부분 이런 거를 발표하실 기회를 몇 명 정도 이렇게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할까 해요. 그리고 이 세팅은 그룹으로 만들어서 토론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임기응변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참석하신 분들 3초 소개 한번 해볼까요? 3초 소개? 네, 제가 성함을 이렇게 제 화면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제가 부를 테니까 말씀 잠깐 해주세요. 3초 소개. 네, 김경숙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뉴스킨 비즈니스 하고 있는 인생 언니 김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밑에 권주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금융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권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김석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통신 개통을 책임지고 있는 김석천입니다. 역량 코치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 김경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유통사업하고 있는 김경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현구 대표님. 스페이스. 네, 대형 컨설팅하고 있는 이현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박여왕. 성함부터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딸내 엄마 김경입니다. 네, 그게 다예요? 오케이. 유통사업 엄청나게 잘하시는 김경희 대표님. 자, 그다음에 한현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6년차 직장인 한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김동청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 의정부에서 페이펄 문구센터 금호점을 하고 있는 김동창입니다. 지금 매장입니다. 네, 이다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국비 패션 학원을 하고 있는 이다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B&I 대구 우리의 권진희 대표님. 권진희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대구 수많은 사업가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대구 B&I 이글렉티브 디렉터로 있는 권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정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신인 육성 코치 일하고 있는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서영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메나텍 네트워커 정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사랑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협의 교육팀장 차이. 반갑습니다. 예, 마이크가 약간 껐다 켜졌다 하네요. 자, 한영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연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동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퇴직한 자유인 민동입니다. 네, 여기 오프라인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킬까 말까 이렇게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얼굴을 다 끄셨네? 방경 대표님, 제임스 장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장성수라고 합니다. 네. 제가 머리를 안 감아서. 예. 저 화장품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그다음 박수정 대표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비디오 켰는데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다음에 참여할 때는 키겠습니다. 박수정입니다. 네, 입니다. 이제 김미숙 대표님 계신가요? 김미숙 대표님 개근하시는 분인데 화면을 안 켜셨네. 바쁘신가 보다. 김영표 대표님.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 마포구에서 마인드맵 가리키고 있는 김형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원 원장님 그리고 황태현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메리차제에 근무 중인 황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김태요 대표님. 그다음에 이소영 대표님. 방경옥 대표님. 권주희 대표님. 조경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또 이러다 까먹을 수가 있어. 인사 아직 안 하신 분. 박순여 대표님. 지금 오프라인에 오셨는데 지금 뭐 여기서 그냥 듣고 계십니다. 지금 또 여기 온라인에 또 한 분 계시네. 네, 끄셔도 돼요. 그냥 이걸로 보세요. 네. 울려요. 그게 하울링이 돼요. 이어폰 끼시면 괜찮은데 이어폰 끼고 하셔야 돼요. 이어폰을 끼시든지 그걸 꺼야 돼요. 왜냐면은 스피커가 동시 음파가 두 개가 와가지고 얘가 공진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합쳐가지고. 오케이. 자, 또 소개를 아직 다 하셨나요? 소개? 자, 다둥이 아빠 이제 들어오시는구나. 소개하세요, 다둥이 아빠. 바로 진행할 안녕하십니까? 겁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정찬우 박사님 성공독서 클럽 회원으로서 열심히 오늘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넷째까지 다 씻기고 왔습니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다른 남편들 진짜 혼나. 네, 알겠습니다. 혼자서 이 남편은 애 4명 다 키워주는데 넌 뭐 하는 놈이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얼렁얼렁 시작해야 되겠네. 지금 하기 전에 먼저 이 책을 다 읽어보신 분, 다 읽어오신 분. 네, 우리 민 대표님 읽으셨고 또 대충. 대충도 돼요? 대충도 돼요. 책은 원래 대충 읽는 거예요. 네, 대충 이거 읽었습니다. 표지만 봤습니다. 표지만. 표지 그럼 반 보셨네. 반.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요. 오래전에 기억 안 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죠. 책을 읽으신 가운데 잠깐 소개하고 싶은 그런 인상적인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소개해 주실 부분이 좀 있었나요? 김경숙 대표님? 어떤 부분이 좀 좋았다라는 거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조사를 잘 써야 한다. 그러니까 너만 모르는 네. 맞아. 그리고 뭐였더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걸 아침에 한번 다시 보고 제가 블로그를 쓰려고 이렇게 올리는데 보통 때처럼 그냥
제목을 썼다가 네. 그게 이제 유도서관에 대한 거를 쓰려고 했는데 그냥 뭐 어디에 있는 유도서관 이렇게 쓰려고 그러다가 네. 이 책을 보자마자 제목을 바꿨어요. 아는 그렇죠. 아는 사람만 이용하는 유도서관 이렇게 제목. 그렇지. 이제 클릭이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늘 거예요. 10배 정도.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짓을 못 하거든요. 한편으로 좀 남사스럽잖아요. 너무 막 네. 꾸며대는 것 같으니까 손이 막 오그라들잖아요. 내가 이래도 되나?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 프로페셔널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아,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고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민 대표님 뭐 잠깐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읽으신 부분에서? 특별히는 없는데 네. 찾다 보니까 네. 황금 비율, 제비와 정보, 네. 파레토 법칙, 2대 8. 네. 그다음에 짧게 끊어 쓰라. 네네네. 굉장히 짧게 끊어 쓰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 부분이 초반에 핵심적인 부분을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차피 모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일방통행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네. 일방통행으로 한번 쭉 깔겠습니다. 제가 일방통행 준비하느라고 한 이틀 정도는 아주 그냥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항상 이 스트레스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자, 시작할게요. 뭐 하나 울리고 있어요. 그 마이크를 꺼주시겠어요? 좀 이중으로 울렸죠? 네, 지금 어떤가요? 괜찮죠? 좋습니다. 네. 자, 제 시선이 그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얼굴이고요. 저의 파워포인트 시선은 이쪽이에요. 자, 시작하면 다들 보이시나요? 제 화면? 네, 이거 네.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 신익수 정. 자, 위에 보시면은 네이버 여행 7억 클릭 신익수의 조회수 대폭발 글쓰기. 이렇게 부제라고 제가 붙여놨는데요.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그냥 조회수를 위한 글쓰기.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게 우리 책의 껍데기고요. 자, 부제목과 보조 제목으로 이런 걸 써놨어요. 우리가 블로그 또는 포스트에다가 글을 열심히 쓰는데 사람들이 좀처럼 클릭을 안 하죠. 왜 그럴까? 그런데 아까 김경숙 대표님께서 포스팅 하실래다가 싹 바꿨어요. 조사 하나만 바꿔서. 그래도 조회수 폭발된다. 이런 진리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클릭을 부르는 문장 10형식 이런 것을 저자가 만들어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공유하고 싶은 무슨 글쓰기? 이거 척하고 나와야 돼. 뭐? 인싸. 핵인싸. 인사이더라 그러죠. 네. 핵인사이더의 글쓰기.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신익수라는 그 저자를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경제 여행 레저 전문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업이에요. 그냥 글 쓰는 게 업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슨 즙자기의 달인이라고 말했죠? 뇌즙자기. 뇌즙.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숭이 뇌를 퍼먹었는데 요즘은 즙으로 해서 주나 봐요. 식당에서.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한데 죄송합니다. 이거 혹시 소리가 들려요? 아니요. 안 들렸어요? 네. 오케이. 죄송해요. 이게 세팅이 또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이게 이 사람이 그 가끔 가다가 오케이. 자, 지금 소리 세팅하는 거 제가 찾으면 되는데 또 번거로우니까 이 정도 할게요. 이 사람이 좀 보면 어때요? 약간 껄렁껄렁하게 생겼죠? 껄렁껄렁하고 그냥 소탈하게 진짜 기자같이 생겼어요. 근데 스타일이 정말 기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꼼하지는 않는데 열심히 사는 그런 직장인 기자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안내. 오늘 뭐 후기 써주시면 PDF 강연 드립니다. 말은 이렇게 드리고 자꾸 게을러서 못 보내드렸는데 혹시 안 보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냥 보내드릴게요. PDF로. 그리고 내일 오늘 이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몇 줄 올려주세요. 그냥 톡방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정찬우 소개. 지금 요 UI로 보이나? 화면에도 이렇게 보이나 지금 궁금하네요. 자, 정찬우 소개. 제 소개 다들 많이 받아보셨죠? 네. 그럼 방 넘길게요. 질리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스타일을 바꿔 디자인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이건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게 접니다. 저는 공학 박사고요. 기계공학 박사고 만드는 것 전문가고 제품 개발 전문가고 업무 혁신 전문가고 대기업에서 혁신팀으로 일했었고 혁신팀장으로도 일한 적도 있고 혁신 주전으로도 가서 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혁신 업무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독립을 한 지 7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나오자마자 30분 회의 컨설팅이라는 주제로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들 컨설팅과 강연을 많이 해서 업무 성과를 올려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01 플래너라는 걸 개발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목표 달성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법도 개발해서 강의도 하고 있고 책 쓰기 클럽 이런 독서 클럽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박사님 네. 올해 몇 살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이 별로 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많은 일을 한 거는 그거예요. 제가 그 901 플래너의 그 모토가 뭔지 아시죠? 90일을 1년 같이 산다. 네. 우리의 90일은 남들의 1년이다라고 말씀드린 그 모두로 살아왔어요.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걸 그냥 팍팍 치고서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남들이 좀 믿지 못할 속도긴 해요. 제가 입사한 지 2년 만에 미국 주전으로 나갔으니까. 그리고 앞에 2년은 정말 한 10년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아는 분은 알지만 제가 집에 거의 12시간에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말에 하루는 출근하고 그 레벨로 한 2년을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별일 다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놀면서 일하면서 그냥 압축적으로 살았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대충 그렇고요. 뭐 질문 있으면 아무 때나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성공 코치 관련 사이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홈페이지부터 쭉쭉쭉 있는데 제가 강의 드릴 때 이걸 같이 드릴 테니까 클릭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 홈페이지 901 플래너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링크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10가지 메뉴가 있어요. 그냥 클릭하시면 속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네, 다 도움이 되십니다. 자, 어떤 책인가? 이제 본론입니다.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 이게 무슨 책인가? 이것은 실전 광클 글쓰기 바이블이다라고 저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그냥 다 말했어요. 광클릭의 문제 아세요? 한영임 대표님? 광클이 뭐의 약자일까요? 한영임 대표님.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통해서 못 졸게 만드는. 미친 듯이 클릭하는 거. 맞아. 미친 듯이 클릭하는 거. 정확하게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3년간 미친 듯이 뇌즙자기를 한 클릭의 신이 썼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뭐 3년이에요. 이 사람도. 오케이. 그 다음에 뭐와 뭐 제작의 노하우를 담았다? 블로그 그리고 포스트 제작의 노하우. 우리는 직업인
직업적으로 글 쓰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블로그 또는 포스트예요. 네이버 포스트. 그 제작의 노하우를 담은 거예요. 이 책을 사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대요. 이거 되게 명확합니다. 무슨 글 쓰고 싶은 분들? 네, 고상한 글 쓰고 싶은 사람.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멋진 글 쓰고 싶으신 분도 아니다. 무게감 있고 진중한 글 쓰고 싶은 사람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2월 지정도서로 그 정찬우가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성공, 지금 업종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 여기에. 하지만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이 쓰는 글에서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광고글, 여러분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의 제목, 목차, 이게 다 글인데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좌우돼 버려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글은 노출이 될 때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죽어라 써봤자 그 사람들이 안 읽으면 꽝입니다. 책도 책 저자들 많습니다만은 그 책이 팔리고 읽힐 때만 의미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책을 배우면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본인의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홍보도 하시고 글도 올리시는 분들이세요. 거의 100%.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뭐에 도움이 된다? 예, 당연하죠. 성공에, 사업 성공에 크게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지정도서로 선택했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항상. 네, 이 책 사야 할 사람, 예, 저자가 다시 한번 한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는 대단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죠. 허접 콘텐츠로 뭐하게? 얍실하게 초스피드로 엄청 빨리 100만 클릭을 달성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얍실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책의 독자다 이거예요. 자, 우리 허접해도 안심해야 돼요. 우리 허접한 사람이 타겟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허접 플러스 훌륭한 콘텐츠까지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네. 제가 학원 선생님인데 쪽집게 선생님이에요. 실제로 이 학생은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하지만 제가 문제를 딱딱딱딱 찍어줘가지고 그 친구가 시험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선생님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쇼트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흔한 것 같기도 해요. 일반 글쓰기 일반 법칙 몇 개명 4개명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1번 쇼트 S니까 뭘까요? 짧게 끊는다. 두 번째 리듬을 탄다. R입니다. R. 그 다음에 반복 역시 R이에요. 리피트 하는 거. 똑같은 말 하고 또 하면 아주 좀 화가 나죠. 제가 술자리를 전 되게 좋아해요. 술은 많이 안 먹지만 술자리 되게 좋아하는데 술자리에서 되게 화날 때가 좀 있어요. 상대방이 얼큰하게 술이 들어가면 똑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근데 진짜 화가 나요. 다 일어날 수도 없고 참 미치겠는 거. 자, 황금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를 중요한 거니까 한 페이지씩 제가 할애를 했어요. 할애한 데서 약간의 설명을 드릴게요. 끊어치기. 1형식이 뭔지 아세요? 주어 동사. 이게 1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1형식도 주어 동사는 나는 뭐 간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뭘 먹는다 이렇게. 그 사람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1형식조차도 길다. 왜 그거 주어 동사를 다 쓰고 앉았니? 읽는 사람 피곤하게. 그냥 먹는다 해도 다 알아들어. 네가 먹는지 왜 그걸 다 써? 이렇게. 하지만 숲의 형태는 항상 생각한다.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은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말은 하는데 모든 걸 다 쓰지 마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이게 책에 나온 건데요. 벗었다. 홀라당. 아니다.
수건으로 중요 부위는 가렸다. 이거 보면은 이게 뭔 얘기일까? 근데 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있는 남녀 혼탕에 갔는데 입구에서 망설이는 거예요. 벗고서 저길 문 열고 들어가면 남자 여자가 몰려 있는데 저길 내가 들어가기 전에 그 망설이는 그 느낌이에요. 이거 이상 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간단하죠. 주어 동사 다 빼버렸습니다. 요런 레벨만큼 끊어치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고상한 걸 쓰기와는 좀 관계가 없죠. 자, 리듬 타기. 리듬의 정석.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리듬의 정석. 1, 1, 3, 4, 2 이런 식으로. 이건 이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했더니 짧게 짧게 길게 1, 1은 짧게 길게 아주 길게 짧게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라고 하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공식을 외우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시조 배웠었죠. 3, 4, 3, 4, 뭐 3, 4, 3, 4 한다음에 맞으면 3, 5, 4, 3 이렇게 끊어야지만 시조가 된다는 둥. 그래서 아이고 저 뭐야.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외워가지고 시험 봤잖아요. 솔직히 그 시조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아예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배웠어요.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1, 3, 4, 2. 자, 이 사람이 자기가 쓴 글을 여러 개 샘플을 보여주면서 이런 리듬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럴싸하긴 해요. 어쨌든 저의 그 포인트 요 페이지를 버리지 않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이유는요. 여러분이 1, 1, 3, 4, 2가 한 글자 한 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런 그 흐름 이거죠. 약간 클라이맥스를 올렸다가 천천히 갔다 클라이맥스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고 끝내는 거. 요 형태는 모든 글에 다 적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남겨뒀어요. 자, 그다음 반복 금지. 반복은 지뢰다. 이렇게 썼어요. 지뢰는 제거할 대상이다잖아요. 제거하지 않으면 아군이 막 지나다니다가 다 죽어버리니까 지뢰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쓴 겁니다. 이 사람도 글쟁이니까 말장난을 좀 한 거예요. 해결책은 뭡니까? 해결책은. 아니, 말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번에는 또 책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고 이번엔 옛날에 지나간 얘기를 들려주고 이번 시를 들려주고 들려줬다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쩌란 얘기냐 라는데 이 사람이 한 해결책은 이겁니다. 변주랍니다. 변주. 변주가 뭐냐? 말했다라는 얘기의 변주. 이렇게 쓰지 말고요. 이렇게 돌리고 계속 다르게 쓰래요. 예를 들어서 말했다가 전했다. 한 번은 강조했다. 귀띔했다. 털어놨다. 내뱉었다. 이렇게. 그러면 같은 말했다인데 반복으로 느껴지지 않고 참신하게 느껴진답니다. 여러분 글 쓰실 때 실수 많이 하셨죠? 반복하는 거. 계속 바꾸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황금 비율. 아까 민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지식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재미있게 하기 위한 내용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보라고 하고요. 하나는 재미라고 합니다. 잘 배합을 해야지 글이 뭐 감칠맛이 날 텐데 최적 비율은 뭐라고 했죠? 정보와 재미는 8대2. 네, 80대 20. 8대2. 요거래요. 요 정도. 이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은 상태에서 글을 쓰시다 보면요. 내가 재미난 것을 또 너무 많이 넣었나? 안 넣었나라는 좀 그런 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삼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80대 20 법칙을? 네, 파레토 법칙. 파레토 법칙. 이것은 그냥 상식으로 외워두시면 좋죠. 80대 20 법칙이라고도 해요. 네. 자, 글쓰기 3대 변주법. 뭔가 볼죠.
그래 뭘 치는 거? 양념을 치는 거. 그래 양념을 치랍니다. 양념. 이게 뭔 말이지? 이게 HTS라고 하네요. 그래다가 양념 치는 게 HTS인데 H가 뭐의 약자일까요? 휴머나이징. 의인화. 물건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T는 teasing. teasing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영어 선생님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아마 학원 선생님 중에 teasing이 뭐죠? 여기서 간지럼 피우다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저는 약 올리다로 해석을 해요. 약 올리다로. 에이 막 이런 거 약 올리는 거, 티징하는 거. 그 다음에 S가 sir. 이것도 어거지로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sir 하면은 뒤에다 sir 붙이면은 존경어가 되거든요. 그 미국에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존댓말 낮춤말이 없습니다. 걔들은 좀 이게 단어가 베리에이션이 안 돼요.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마지막에 yes 하는 sir 그러면 갑자기 존댓말이 돼버려. 오케이 sir 그러면 그냥 존댓말이 돼버려. 그렇죠. 그래서 sir이라고 붙여도 말이 되는 거예요. 표현으로. 이해되시나요? 영어 공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의인화. 그러니까 의인화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맛깔나요. 맛깔나요. 겨우 4살짜리구나. 그런데 그것이 이제 청년이 되는 3P 바인더와 중년이 되는 프랭클린 바인더를 업어치기로 압도한다고? 주인공은 무엇일까요? 901 플래너. 네, 이건데 제가 그 의인화를 써가지고 오늘 아침에 열심히 써봤어요. 이게 맛깔나지 않아요, 왠지? 901 플래너가 훨씬 좋아요, 막 이런 거보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겨우 4살짜리인데 그 녀석이 청년과 중년을 업어치기로 다 잠재웠다 이거예요.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의인화 좀 써보세요. 괜찮아요. 해보니까. 자, 이제 약 올리기. 약 올리기가 티징인데요. 이 화자 가리기예요. 이게 약 올리는 거야. 야, 이거 누가 얘기하는지 얘기를 안 해. 끝까지 얘기를 안 해. 이런 거. 말하는 일을 숨겨요. 대상 숨겨요. 목적어 숨겨.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화나네. 그래서 어쩌자고. 이렇게. 고급 수첩같이 생겼어요. 비전도 담아요. 계획도 담아요. 일기도 담아요. 독서록도 담아요. 종이에 쓴 것이 핸드폰에도 쏙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구글 플래너에 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맨날 하다 맨날 기승전 구글 플래너인데 제가 해본 거예요. 그냥 제 걸로. 보니까 이게 목적을 숨기면은 궁금해가지고 은근히 그 끝까지 가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거기 나오더군요. 그 아라비안 나이트 얘기 아시죠? 저 어디서 봤지? 천일야화에서 그 왕이 여자들 이렇게 들인 다음에 하룻밤 자고 다 죽여버렸대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딱 갔는데 이 여자가 재미난 얘기를 해준 거야. 재미난 얘기를. 그런데 결론을 얘기를 안 하고 끝내버려.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죽이질 못해. 그래서 1000일 동안 그 옛날 얘기를 해줬어. 결론을 얘기 안 해줘가면서. 그래가지고 목숨을 건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이게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인데 똑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 사람들 참 그런 거 어떻게 알았는지 제주도 좋죠. 그걸로 소설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자, 이제 경어. 썰. 영어에는 욕을 그러니까 막 얘기한 다음에 썰만 붙이면 경어라 이거예요. 자, 평서체와 경어체. 우리 글 쓰다가 가끔 고민되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 다 뭐뭐 해봐 이렇게 반말로 써야 되냐 아니면은 그랬어요 이렇게 존댓말 쓸까 맨날 고민되지 않아요, 솔직히? 전 엄청나게 고민되거든요. 사람들이 나 또 건방지다 그러는 거 아니야? 막 무례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포스트잇은 주로 뭘 쓴다? 약간의 경어체. 경어체를 쓴다고 합니다. 경어체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다가 안 써놨는데요. 이 저자는 어떻게 많이 이용하냐면요. 두 개로 나눈대요.
서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얘기하는 바디가 있잖아요. 본론. 서론은 경어로 해서 노글노글하게 만든 다음에요. 이 본론부터는 저 평서문으로 쭉 쓴대요. 그러면은 밸런스가 딱 맞는다 그래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써보실 만해요. 대신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서론하고 본론을 딱 구분을 딱 적어놓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독자도 헷갈리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날카로운 주제 잡기. 날카로운 주제. 이 주제가 두리뭉실하면은 사람들이 눈이 안 가요. 클릭이 안 가요. 그래서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낯설게 해야 된대요. 낯설게. 이 사람이 하는 것 중에 그 말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로미오 하면 줄리엣이랑 결혼해야 되잖아요. 춘향이 하면 이도령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 나온 게 그거예요. 로미오와 성춘향의 무슨 결혼 뭐 이렇게. 그럼 이게 뭔 독고소리야? 해가면서 보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걸 유도하라는 얘기예요. 허를 찌르는 뭘 만들기? 넛지 만들기. 넛지란 말이 사실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꼭 이렇게 찌르는 걸 넛지래요. 넛지. 이렇게 움직여라. 이렇게. 그러니까 팔꿈치를 ปุ๊ 찌르는 걸 넛지라고 한답니다. 허를 찌르는 넛지. 자, 일상에 뭘 잡아라? 일상에 불만을 잡아라. 불만을 잡으면 좋답니다. 그리고 주제만 잘 잡아도 뭐 이상은 먹고 간다? 그냥 반. 반. 네. 그러니까 내용이랑 상관없이요. 주제만 좋아도 된다. 반은 먹고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주제가 안 좋으면은 별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주제를 잡기 헷갈리다. 잘 모르겠어 나. 그러면은요. 이거 일상의 불만을 주제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 계시죠. 강의하시는데 학생들 엄청나게 이게 졸려가지고 막 이게 난리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저 녀석들 자는 것 때문에 불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화두로 잡아가지고 학생 녀석들 졸지 못하게 하는 7가지 비법. 듣기만 해도 애들이 벌떡 일어나는 학생들 졸음 방지 7가지 비법.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볼 것 같은데 왠지? 학원 선생님들 다 볼 것 같은데. 한영임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좀 그런데? 고세 또 배웠어. 그새 배웠어.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먹고 들어간다 이거지. 일상의 불만을 그냥 화두로 삼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낯설게 하기. 우려먹기. 우려먹기가 있대요. 우려먹기. 우려먹기. 용어로 우려먹기를 일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일본 말로? 이거 일본 말인가 모르겠고 일본 말 같아. 뭔지 아세요? 책에 나오는데. 우라카이래. 우라카이. 맞나? 전 잘 몰라요. 우라카이가 우려먹기인가? 자, 어쨌든 하늘 아래 새로운 뭐는 없다? 주제는 없다. 모든 게 다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려먹자 이거예요. 우려먹자. 근데 우려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려먹어요? 낯설게 우려먹자. 낯설게 우려먹자. 같은 말 하지 말고요. 막 틀어가지고 재미나게 제목을 꼬아가지고 우려먹자 이겁니다. 자, 자, 챕터 4 클릭 1 하면 제목부터 바꿔라. 자, 이거 비슷한 얘기 같아. STS라는 게 있대요. STS. Simple, Teasing, Short. 아까랑 또 비슷한데요. 다른 식으로 이 저자가 접근했어요. 보세요. Simple. 이거랑 또 두 번째. 5가지 키워드 테마가 또 있대요. 그리고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3가지를 이 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원칙은 뭐냐? 제목에서 나오는 거. 자, 아무리 뭐 글을 잘 쓰고 뭐 어쩌고 내용이 충실하고 뭐 콘텐츠가 뛰어나고 뭐 이래도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제목에서 우선 낚지 못하면은 그거는 필요 없는 글이다 그냥. 자, 저자들이 책을 진짜 명저를 썼는데 안 팔리면 어쩔 거예요?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안 쓰니만 못해.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조건 제목에서 낚아라. 제목 3형식. 제목의 3형식. 뭘까요? STS. 자, 쓸데없는 뭐 무조건 빼기. 쓸데없는 뭐 무조건 빼기. 조사. 이건 뭐 어떤 게 있나요? 살을 빼는 아주 쉬운 비법.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예. 은을 빼기는 그냥 살 빼는 비법. 살 빼는 아주 쉬운을 뭐라 그래? 꿀팁. 살 빼는 꿀팁으로 그냥 네 자로 줄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아주 좋은 비법을 살 빼는 꿀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조사 무조건 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티징. 결정적인 거. 핵심은 뭐 해라? 숨겨라, 가려라. 좋습니다. 그 다음 쇼트. 최대 글자 수는 몇 자? 제목의 최대 글자 수는 몇 자? 8자. 12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12자. 그런데 이 신익수 씨가 되게 껄렁껄렁한 사람이에요. 그냥 막 지르는 기자야. 여기에는 12자라고 해놓고요. 책의 뒤편에 가면은 뭐 16자도 있고 뭐 20자도 있고 그래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이게 절대 원칙은 아니고요. 짧으면 좋다라는 걸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셨죠? 자, 울림통을 간직한 시인. 이건 또 뭐지? 제목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목에 울림이 있으면은 엄청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감동이 있는 제목. 그래서 울림통을 간직한 시인이 뭐냐면요. 뉴스에 신문에서 제목을 다는 편집 기자가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제목을 너무 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동을 주게 제목을 진대요. 그래서 울림통을 간직한 시인이 신문에서 제목을 다는 편집 기자라고 합니다. 자, 100만 클릭을 부르는 5가지 키워드 테마. 이것도 중요하대요.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리고 가성비를 자극한다. 그리고 비교를 한다. 그리고 민족성을 자극한다. 심통을 자극한다. 요 5가지가 그 제목에 들어가면은 땡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제목에 뭐가 이런 게 있죠? BTS가 영국으로 간 까닭은? 뭐 이렇게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거. 가성비 최고인 미슐랭 투스타급 식당 5개.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보겠죠. 여기 학원 선생님들 계시다면은 역대 최악의 학원 선생, 악명 높던 학원 선생님 5명 이렇게 하면 볼까 안 볼까? 왠지 보고 싶겠네요. 최악의 학원 5개, 한국인 이런 식으로 뭐 한국인, 일본인 이런 거 하면 많이 하죠. 꼴불견 한국인이 중국에서 하는 꼴불견 행동 5가지 이렇게 하면 꼭 봐야 될 것 같아. 중국에 가기 전에 뭐 이런 거 이게 5가지 키워드인데요. 꽤 괜찮아요. 여러분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법의 부사 5가지가 또 있대요. 이것도 또 괜찮아요. 마법의 부사래. 뭐지? 보죠. 부사 어벤져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벤져스 오영재 절대로 자, 비행기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비행기 처음 타본 사람도 이거 꼭 읽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비행기 절대로 수화물에 절대로 보내면 안 되는 5가지. 그 항목 꼭 봐야 돼. 그거. 학원 가기 전에 절대로 먼저 알아봐야 되는 그런 거. 그렇죠? 의외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몇 가지. 미국에 가서 흑인 만났을 때 함부로 건드려야 되지 않는 5가지 포인트. 꼭 봐야 돼. 제대로. 무심코 하다가 감옥 갈 수도 있는 그런 실수 항목 10가지. 이런 거. 그럼 봐야지.
괜찮죠? 이 부사가 굉장히 좋아요. 빡빡하다, 빡빡하다. 여러분의 그 김경현 대표님도 무심코 먹었다가 건강이 확 좋아지는 음식 5가지. 무심코 먹었다 건강이 확 좋아지는 음식 5가지. 이러면 왠지 땡기겠네. 오케이. 자, 이런 거. 자, 자극적인 어미 공식이 또 있대요. 어미란 게 애미도 어미긴 하지만 말의 뒷부분도 어미다. 그래서 자극적인 어미 공식. 자, 아예 자른대요. 아예 이거 점점점하고 잘라버려요. 이 끝을 지가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찍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의미심장 얘기하다가 딱 갑자기 말씀이 없어지잖아요. 무섭게. 그래서 학생들은 또 하실 말씀이 많지만 또 임신명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학생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사실은 말을 까먹은 거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시간을 끌어내 애들은 그냥 쫄고 있어. 막 우리가 뭐 잘못했나 보다 또 해가면서. 이게 자르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도발적 의문형. 나만 모른다고 이런 거. 예, 보세요. 당신만 모르는 여행 꿀팁 5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도발적인 의문형. 네. 자, 책을 읽으시면은 지금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100만 클릭을 이 책은 우아한 책일까요? 아닐까요? 우아한 책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아한 책이. 그냥 서점에 쭉 깔려 있는 거 이 제목 보고 저 같은 사람들 낚는 책이에요. 낚는 책이에요. 낚시 떡밥에 제가 걸린 거예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떡밥인데 떡밥이 되게 맛있는 게 많아. 그래서 먹고 있는 거예요. 떡밥 맛있는 거 되게 많네. 먹고 있어요. 물만하다. 뭐 이거예요. 자, 제목 마사지. 제목을 어떻게 마사지를 하나? 이게 한국식으로 마사지를 하나? 중국식으로 하나? 볼게요. 클릭을 부르는 제목 황금 비율 7대 7이라고 이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약간의 이 사람이 좀 껄렁껄렁하다는 생각이 도출이 됐던 거예요. 7대 7이면 벌써 14자잖아요. 벌써. 그런데 이 사람은 12자 이내로만 쓰라라고 또 앞에서는 써놓고 뒤에서는 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썼는지도 몰라. 얼마나 껄렁껄렁합니까? 이 기자 아저씨. 그렇습니다. 자, 제목의 완성은 키워드입니다. 제목의 완성은 키워드. 여러분이 키워드를 맛깔나게 썼다고 쳐요. 맛깔나게 썼는데 땡기긴 해. 땡긴다는 건 뭐죠? 여러분이 키워드를 봤을 때 클릭할까 말까를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색을 통해서 글이 딱 나타날 때가 있어요. 리스트가. 어떨 때는 그냥 글을 볼 때, 글 제목만 볼 때가 있고 이 두 군데가 있죠. 2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목은 맛깔나게 썼는데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때요? 노출될 확률이 없잖아요, 거의. 우리 그 네이버 표지 딱 하면은 이미 올라와 있는 글들 있죠. 이미 올라와 있는 글들. 걔가 이런 사람이 쓴 글이에요. 자기들 섹션을 가지고 쓴 글이에요. 자기들 섹션, 여행 섹션에 자기들이 하루에 한 10몇 개씩 계속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글들은 검색에도 노출이 되지만 그냥 페이지 보다가도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환상적이라고 찍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블로그랑 포스트를 쓸 때 검색이 돼야 돼. 검색이 돼야 돼. 그래서 검색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자동 완성이란 거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 자동 완성 잘 모르겠다, 네이버에서. 잘 아시는 분 그렇다면. 잘 아시는 분이 오히려 잘 안 계시죠. 그거예요. 네이버 이거 잠깐만. 되는지 모르겠네. 제 혹시 구글 보이시나요? 네. 네.
네이버.com에 가시면은요. 그 키워드 하나 김경석 대표님 아무 단어만 한번 주세요. 성공 박사. 성공 박사님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안 쓰는 키워드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죠. 성공이라고 쓰면 어때요? 밑에 뭐가 쭉 나왔죠. 성공의 정석군, 성공의 음식군, 성공회 쭉쭉 나오죠. 이게 바로 아까 나온 그 자동 완성이에요. 자동 완성. 이미 있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밑에 떠 있는 거예요. 이거 클릭해서 요걸 당신의 키워드로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보다가 이제 콜라겐을 몇 개 눌러본 거예요. 그래서 석류 콜라겐 이렇게 하면은 이걸 내가 팔아먹을 물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치면은 쭉 나오죠. 뭐가 제일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가 쭉 나오죠. 그러다가 사실 이런 나중 얘기긴 예, 석류 콜라겐 이런 걸 치면은 사실은요 여러분이 조금만 전문가가 되시면은요 이런 거를 키워드를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클릭하는가를 볼 수 있는 키워드 도구들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도구도 많고 네이버에서 직접 쓸 수 있는 도구도 있고 뭐 블랙 TV 같은 거 그 외부 프로그램인데 공짜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고요. 뭐 아이템 스카우트 이런 거는 뭐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내면은 뭐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 여기랑 자동 완성 그리고 연관 검색어. 연관 검색어는 연관 검색어 치면 오른쪽에 연관 검색어가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서 콜라겐을 치면은 나올까?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요. 인기 검색어 여기 있죠. 인기 검색어. 그리고 보통 아래쪽에 연관 검색어 보이시죠? 맨 아래쪽에. 콜라겐 젤리 추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요. 많은 사람이 이 검색어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위에는 난 이것만 이거 석류 콜라겐을 했는데 인기 검색어도 있고 밑에 연관 검색어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의 제품이 알고 보니까 내가 석류 콜라겐만 치려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밑에 연관 검색을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걸 쓰시는 거예요. 제목에다가. 아 생각 바꿨어. 저걸로 쓸래.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더 노출이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 블랙 키위가 되나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되나? 로봇 아니야. 보이시나요 이거? 네. 재밌지 않아요? 빨간 석류 콜라겐은 이거고 월간 검색은 1000번. 그리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쭉 보니까 검색어가 제일 많은 게 뭐야? 와 역시 콜라겐 크림도 5,000이나 되고 바르는 콜라겐 전지형 콜라겐 31,000 누트리코 콜라겐 16,000 석류 콜라겐 젤리 92,000 오 요거를 쓰면은 내 글을 사람들이 볼 확률이 되게 많겠네라는 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석류 콜라겐 젤리 하니까 좀 많이 붙는데 그냥 콜라겐 젤리 하니까 좀 안 붙었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도 천재명은 좀 별로지만 아까 전지현은 장난이 아니었고. 그렇죠? 뭐 느낌이 좀 오시나요? 플래너 같은 거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3P 바인더. 이거 많이들 쓰잖아요. 3P 바인더. 검색이 얼마나 될까? 여기 보세요. 최서연 강사가 이거를 자기가 잡아놓은 거야. 최서연 강사는 3P 바인더 강의하는 친구거든요.
자기가 이걸 아예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 엄청 노출시켰어. 그래서 클릭이 한 달에 60번이나 되는 거예요. 스터디 플래너 160밖에 안 돼요. 한 달에. 굉장히 작죠. 3P 바인더 속지 170. 그럼 많은 게 뭐야? 30공 바인더, 20공 바인더가 좀 있고 3P 있고 링 바인더가 좀 더 있고 바인더 속지 있고 제일 많은 게 플랭커스 얘네가 요즘에 많이 잘 나가는구나. 보이죠? 바인더 많이 나가죠? 스터디 플래너가 7만이네. 그러면 제가 노출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답이 나오죠. 스터디 플래너라는 말을 내 글의 타이틀에다 담아놔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맨날 그거로 검색하고 있구만. 잘못해가지고 이런 거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스터디 플래너가 여기랑 왜 달라요? I잖아, I. I는 7만 1000인데 여기는 아까 뭐였어요? 스터디 플래너인데 붙였는데 이거는 안 돼. 160밖에 안 돼. 부분이 아주 명확하죠. 신기하네. 이것만 신나게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이걸. 스터디 띄고 플래너. 오케이? 여러분 지금 이 블랙키위를 보신 거는요. 지금 모르셨다 이거 보셨다면은 이거는 10만 원짜리예요. 이 지식은. 그냥 쓰실 만한 지식. 엄청나게 좋은 지식이에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너무너무 좋은 지식이에요. 이거 바로 전 레벨의 그 네이버에서 키워드 도구에서 키워드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아셨지요? 네. 자, 뭐 하다 봐 이런 게 자꾸 나오네요. 자, 이제 세부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마케팅을 하시고 뭐 하다 보면 또 세부 키워드 맨날 얘기해요. 블로그 강사들이.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 세부 키워드가 뭐였냐면요. 그겁니다. 아까 스터디, 플래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이게 합쳐져서 세부 키워드라고 사람들이 명칭을 붙인 거예요. 스터디 따로 이거는 하나의 키워드고 플래너 따로 이것도 키워드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 이렇게 두 개 합치면은 아무래도 교집합이 돼야 되니까 둘 다 클릭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걸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블로그에서 키워드를 잡는다는 얘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키워드 잡는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권주희 대표님 키워드 잡는 게 뭔지 아세요? 맨날 이 키워드 잡으면 되겠네 뭐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김경숙 대표님은 잘 아시나요 혹시? 나 저 키워드 잡았어. 저거 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마케팅 좀 한다고. 그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클릭을 부르는 키워드.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구나. 오케이. 키워드를 치면 내 글이 노출되는 거? 자, 그게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내 블로그가 많이 최적화가 돼가지고 내가 저 키워드를 섞어가지고 글을 쓰면은 내 글이 검색이 돼서 검색 결과 페이지에 첫 페이지 상단에 내 글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그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 글을 위에 1, 2, 3, 4, 5번 내 글을 보기 때문에 그걸 클릭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아까 검색량을 보면은 막 7만 이런 게 있었잖아요. 7만 명이 한 달에 클릭을 하는데 제 글이 위에 떠 있는 거예요. 클릭률이 한 100분의 1만 돼도요. 7만인데 100분의 1만 돼도 700이잖아요. 5개 중에 하나가 제 거예요. 그럼 최소한 100번을 클릭해 봤을 거 아닙니까? 제 글에만. 이게 엄청난 거죠. 그게 키워드를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뭔지는 몰랐는데 아는 사람들끼리만 쓰는 용어 같아요. 지금 알고 이거를 블로그 쓰시는 사람도 별로 못 봤어요. 사실은. 그렇죠. 막 새록새록 느껴지지 않아요? 맨날 들었던 용어인데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독서 클럽은 이 책만 분석하는 모임이 아니죠. 예, 우리 그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은 뭐든지 그냥 다 하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겸사겸사.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괜찮죠? 좋아요.
좋습니다. 자, 제목 그런데 마사지. 정찬호 박사님은 블로그 쓰시나요? 아, 요즘엔 잘 못 써요. 쓰긴 쓰는데 거의 안 써요, 요즘에. 가서 벤치마킹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 거의 안 써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문제야. 예. 그래서 블로그 쓰기 귀찮은 사람들은 주로 그 광고로 때우죠, 광고로. 돈으로 페이스북 광고로 때워야 돼요. 블로그 제대로 안 쓰는 사람들은. 참. 사실은 블로그를 좀 안정적으로 써놓으면 좋긴 한데 블로그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가성비가 항상 나오진 않는 매체이기도 해요. 역시 블로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느 정도 상단에 파워블로그로 되려면은 하루에 글 하나씩 좋은 걸로 최소한 3개월 이상을 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따져보면은 엄청나죠. 글을 100개를 올려야 되는데 하나당 두세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300시간을 쓴 거잖아요. 1시간에 우리 인건비가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3천만 원 쓴 거잖아요. 3천만 원. 3천만 원어치 광고를 하면은 그거보다 더 노출이 잘 될 수도 있겠죠. 사실 300만 원치만 광고해도.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게 가성비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글쓰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블로그 노출을 위해서 글쓰기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그거의 일부를 그냥 포스팅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쓰긴 써야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4시인데 큰일 났다. 지금쯤 한 20분 있다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 기지개 한번 살짝 켜시고, 자, 기지개 키시고 한 30분, 20분에서 30분 있다가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덱싱 독서법 그 세미나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지금 기지개만 잠깐 켜시고 바로 연결해서 진행합니다. 퀵으로 한 20분 정도 쭉 나간 다음에 끝내보도록 노력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제목 마사지가 그렇다고 했고요. 자, 제목을 어떻게 하냐 계속 말씀드렸어요. 키워드를 고려해서 제목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냐?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자동 완성 키워드가 나오냐 보고 연관 검색어 보고 세부 키워드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키워드 도구 기억나세요? 블랙키위. 그렇지. 그거 진짜 그거 너무 핵심이야. 너무 핵심.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로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월간 한 달에 사람들이 몇 번이나 그 키워드로 검색하다가 쭉 나오니까. 아셨죠? 네. 그런 걸 골라서 넣는 거예요. 타이틀에다가 제목에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 키워드 바꿔치기. 이게 그거예요. 검색을 하니까 나는 이걸로 쓰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노출이 한 달에 클릭이 200번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딱 내용을 보니까 2만도 있네. 2만도. 그럼 어떻게? 바꿔쳐야지. 잘 되는 걸로. 그렇죠? 매세부라고 있대요. 매세부. 이게 뭐지? 이게 그 제목을 만드는 법칙이에요. 제목을 만드는 법칙. 메인 키워드. 세부 키워드. 부는 부드러운 부사어. 자, 여러분이 그 메인 키워드라는 거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라고 해요. 한 단어로 된 거. 세부 키워드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 둘 또는 셋. 두 단어 또는 세 단어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키워드가 세부 키워드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마케팅 강의하고 있어요. 자, 메인 키워드 잡고 세부 키워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부사어. 부드러운 부사어는 뭐예요? 감성을 울리는 제목을 만들어라. 라는 데 연관이 돼 있어요. 부드럽게 잘 이야기를 해줘라. 이거예요. 그게 제목을 이렇게 마사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좀 와닿죠? 무작정 써놨는데 이게 제대로 돼 있나? 좋은 키워드를 바꿔치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거.
자, 이제 제목에 금기사항이 나왔어요. 제목에 절대 하지 마라. 쓰지 마라. 뭐? 궁금해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착하게도. 그러면은 꽝. 아무도 안 봐. 자, 그다음에 너무 많은 키워드. 욕심이 나가지고 대표 키워드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막 발라놨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별로죠. 네이버 검색인지도 헷갈릴 거예요. 또 무슨적 문구? 이게 뭐지? 상업적 문구. 제목에서 상업적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제목은 착해야 돼요. 그냥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형식. 이게 10형식이 이 책의 센터입니다. 센터. 보세요. 리스티클이 있대요. 리스티클하면은 이렇게 여러분은요. 이제 저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탁 꽂혀야 돼요. 리스티클이 그거구나. 그렇게. 지금 꽂히나요 혹시? 네. 꽂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 게 리스티클이에요. 그 다음 네가티클은? 네가티브. 네가티브. 한 아티클. 워너클은? 원트. 원하는 거. 네, 에어클은? 좀 헷갈리죠? 비행기와 관련된 거. 에어플레인과 관련되는 거고 스타클, 미러클, 타임리클, 뭐 휴머니클, 이코노미클 있는데 요거를 하나하나씩 얼렁얼렁 한번 지나갈게요. 자, 리스티클. 뭐의 약자냐? 리스트와 아티클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그 불릿이라고 하면 잘 이해되세요? 불릿 포인트. 파워포인트 하다가 쓰다가 점점점점점 쓰는 거 있죠. 제목 쓰고 점점점점 리스트 쓰는 거. 이게 불릿이라고 그래요. 이 불릿 리스트 형식으로 글을 쓰는 게 아티클, 그 리스티클이에요. 사람들 왜 그걸 써요?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1, 2, 3, 4 이렇게 딱 리스트를 써놓으면 어때? 우선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고 정리가 돼 보이잖아요. 체계적이어 보이고. 그래서 이걸 권장하는 겁니다. 베스트 5, 1, 2, 3, 4 이렇게 하면 좋죠. 탑 10 이런 식으로. 리스티클을 위한 너치 키워드라는 게 있대요. 너치 키워드. 자, 이게 줄수인 거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10군데를 소개한다. 짠짠짠짠짠. 그런데 너찌는 뭐예요? 최악의 명소 10가지. 또 하나는 뭐야? 최고의 명소 10가지. 라는 수식어를 하나 갖다 붙였어요. 최고 또는 최악으로 하면은 더 땡기죠. 명소 10가지가 아니라 최악의 명소 몇 가지, 10가지. 그렇죠? 최악의 음식.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최악의 음식 10가지. 그럼 땡기죠. 자, 됐죠? 그게 너찌예요. 실습. 여러분의 이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좀 없네. 여러분의 분야에서 한 가지 만들어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뭘 할까?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권진희 대표님?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만드는데 시간 좀 걸리겠죠? 한 줄 딱 생각이 나면 좋은데. 자, 비즈니스에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파트너 5가지. 5 형태 최악의 파트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1, 2, 3, 4 뭐 약속을 안 지키는 놈, 돈을 안 갚는 놈, 뭐 계약을 안 지키는 놈, 뭐 이런 거 쭉쭉 있겠네. 직급만 챙기는 놈 이렇게 5가지 해놓으면 이것도 땡기겠네요. 비즈니스 최악의 파트너 형태 5가지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화장품이 좀 관련되신 분이라면은 지성인 피부에 최악인 화장품 5가지. 지성 피부에 최악인 화장품 5개, 5 종류. 이런 거. 파파 오겠죠. 지성인데 더 기름을 더 입혀버려 막 이런 거. 자, 이제 네가티클은 뭐라고요? 네거티브 아티클입니다. 이게 위험 회피 심리를 이용한대요. 사람들은 손해 보는 거를 이익 보는 것보다 훨씬 크게 생각한대요. 네. 100원 버는 것보다 100원 잃는 걸 훨씬 무서워하죠, 사실은. 당연한 것 같아. 자,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낍니다. 너치 단어는 뭐죠? 너치 단어? 절대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자,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음료수. 이게 네거티브죠. 뭐뭐 하면 안 되는. 절대로 뭐 하면 안 되는. 되게 되겠네. 이영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 가지 경영 컨설팅 하시는데 그때 할 말이 많겠는데요. 절대로 사업자가 절대로 피해야 되는 무슨 세무 상식 뭐 5가지 이런 식으로 잘 나올 것 같네. 좋습니다. 자, 워너클 원트 아티클 이거 약간 쉬운 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니즈 기분 기분 좋게 하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교육 외모 이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안전하게 만들어 긍정 욕구 충족 편한 희망 길 가다 여러분 중에 그 자녀 있으신 분들 계시죠? 자녀들 길에서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사 띠 스티커 그런 거 있죠. 반사 스티커 그런 옷이나 그 가방이나 신발에다 붙이면은 차가 헤드라이트를 살짝만 비춰도 반짝 빛나는 그런 띠들이 있거든요. 안전띠. 자녀 있으신 분들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그냥은 안 사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글로. 네. 그런 거 많이 판매한다면 이런 글 하나 딱 띄우면 이제 대박 치겠죠. 좋습니다. 자, 에어클. 에어클은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어플레인 아티클. 그러니까 비행기면 다 돼. 파일로트 스토리 하면 괜히 뭐 있어 보여 그냥. 비행기 내 기내 수화물 꿀팁 이런 식으로. 스타클 뭐죠? 네, 스타를 껴드리는 거예요. 스타를 끌어온 콘텐츠. 스타클 넣지. 이거 BTS는 빗자도 모르면서 이런 거 쓸 수 있죠. BTS도 못 가본 맛집. 이런 집이 거의 다겠지 뭐. 그런데 갖다 쓴단 말이죠. 거짓말은 아니야. 맞아. BTS도 못 가본 건 맞아. 근데 BTS 검색어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 일로. 웃기죠. 자, 여러분의 분야에서 한 가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BTS도 안 써본 화장품. 이거 좀 이상하다. 네. 자, 미라클. 기네스북 얘기에 들어가면 왠지 좀 끌리죠. 왠지 세계 기록 뭐 이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모한 사람, 힘이 센 사람 뭐 5명 어쩌고 저쩌고. 타임리클이 사실은 좀 얍삽한 견지로 가장 중요한 게 타임리클이에요. 타임리클. 이게 뭐냐면 타임리 아티클. 시의성이 있는 뭘 잡아내는 게 문제예요? 현재 유행하는 거. 키워드. 시의성 있는 키워드. 전에 뭐라 그러지? 뭐 대종상 뭐 수상 시즌에는 그때 그 배우 이름을 끌어들이고 큰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관련된 키워드를 또 끌어들이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는 그 대통령 이름을 또 끌어들이고 이렇게 그때 유행하는 걸 갖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BTS가 유행하니까 BTS 이름 갖다 끌어들이는 거랑 똑같아요. 휴머니클은 그 눈물,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스토리가 휴머니클인데 언제나 이게 잘 작동을 한답니다. 네. 반전 스토리들 많죠. 반전 감동 스토리들. 저 사람이 구두쇠 노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스님이 아주 고약한 스님이 맨날 돈 달라고 난리 부르스 치고 책 몇 권 썼다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잖아요. 누가 옛날에 법정 스님이 자기는 옷 2벌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책은 몇십 권 썼는데 출판사에다 그렇게 출판사를 조지는 거예요. 왜 인쇄 안 내놓냐고. 인쇄 빨리 좀 내놓지 이놈들 왜 이렇게 인쇄 안 내놓냐. 그래서 출판사에서 악명이 높아. 저 노인네 저가 아주 돈 밝힌다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법정 스님은 장학금을 줘야 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출판사 인쇄를 빨리빨리 안 주니까 죽겠는 거야. 걔들 지금 등록금 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달라 그랬던 거였어. 이 반전 스토리잖아요.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인데 반전이 짱이죠. 이런 스토리 딱 들어가면 얼마나 멋져요. 그런 거 하면 뭐 감동의 그거죠. 자, 이코노미클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이죠. 가격 비교하면 되게 좋아요. 가격 비교. 김경희 대표는 가끔 쓰시죠. 이마트, 홈플러스, 그다음에 본인이 파시는 거 애터미 가격을 쫙 비교해가지고 성분까지 비교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싸고 제일 좋네. 그럼 바로 눈에 띄어버리죠. 이건 책에 나온 겁니다. 다이소 홈런볼은 왜 슈퍼보다 싸지? 슈퍼에도 1,500원인데 왜 다이소는 어떻게 1,000원이 가능하지? 이상하네? 이런 거죠. 순살 치킨이 2,000원 비싼 이유. 뼈 없는 닭이 좀 비싸잖아요. 이상하게. 왜 비싸지? 이상하네. 여러분도 만들어 보면 좋겠죠. 그 크레디클이라는 게 있어요. 크레딧 아티클. 이거는 신뢰가는 매체, 미디어를 인용해서 만든 거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에 정 쓸 게 없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해외 유명 아티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미용이라면은요, 미용에 정말 유명한 해외 인터넷 잡지들 많아요. 실제 종이 잡지도 있고요. 그거를 몇 개를 정리해서 그냥 글만 쓰셔도 돼요. 번역해서 조금만 바꾸시고 뭐라고 하면 돼요. 어디에 의하면은, 어디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고 베낀 것도 아니에요. 참조를 한 거지. 도움이 됩니다. 예. 포브스가 선정한 어쩌고 저쩌고. 워렌 버핏이 말은 CNN이 선정한,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건 약간 까리한가? 네. 오케이. 자, 여러분의 분야에서 만들면 좋을 겁니다. 자, 글쓰기 잡기술 3초씩. 이거 좋더라고요. 보세요. 뭔지. 잡기술이라고 이 사람이 많이 비하를 시켰죠. 이런 거예요. 반전을 노린 거예요. 잡기술이라고 자기는 썼는데요. 알고 보니까 잡인데 잡이 아니야. 좋은 잡기술이에요.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겁니다. 자, 조어의 기술. 먹히는 아이템, 수식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조어의 기술. 그럴싸한 무엇을 개발한다. 그럴싸한 신조, 조어라는 게요. 신조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말을. 이 사람 우리 저자가 쓴 게 그거래요. 여행을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근데 됐다 비싸. 근데 어떤 비행기 편을 보니까 여기에서 저기를 가는데 그 여행지를 경유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 되게 싸.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 표라. 그래서 얘는 그냥 이걸 그냥 사가지고 여기서 내려버려. 끝. 표 버려 그냥. 끝. 그러니까 싸게 간 거예요 그냥. 중간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끝. 이게 싸게 가는 그 히든시티 신공이라고 이 사람이 만든 거래요. 한편으로 잘만 쓰면 괜찮겠다. 그렇죠? 비자만 있으면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냥. 맞아요. 예, 싼 데 가서 그냥 내리고 그럼 끝이지 뭐. 올 때 또 비행기표 새로 끊어서 오면 그만이죠.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신조어로 만든 겁니다. 히든시티 신공이라고. 그러니까 인기가 좋죠. 그런 겁니다. 자, 이거 그닥 대단하진 않아요. 이 신조어 기술은. 두 번째가 괜찮아요. 무조건 먹히는 아이템은 괜찮아요. 야반도주. 야반도주 해보셨어요? 그냥 코로나로 야반도주한 그 세입자들 많지 않나? 저는 메르스 사태 때 그때도 동대문에 야반도주한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야반도주했어. 그냥 밤에 멀쩡히 인사하다가 없어져 버려. 그냥 싹 치우고서 없어져 버려. 되게 많았어요. 자, 야반도주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야는 뭘까요? 야한 거. 야한 거 바로 나오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은? 반전. 네, 반전. 돈은? 좀만 길게 얘기하면 돈이겠죠, 돈.
그 다음은 주는 주인공, 스타. 요 네 가지 콘텐츠가 있는 게 좀 먹힌다 얘기예요. 자, 수식어의 마법. 수식어. 뭐가 있나요? 뭐뭐 할 때란. 연인끼리 가기 좋은. 비올 때 꼭 먹어야 하는. 이런 거 좋아하죠. 눈 올 때 꼭 만나야 하는. 뭐뭐 할 때 꼭 해야 하는. 바캉스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하는. 이게 수식어거든요. 이 수식어를 잘 쓰면은 글이 살아난답니다. 이거 쓸만하겠죠. 자, 그 B&I는 그 비즈니스 모임인데 권진희 대표님 같으면 이러시겠죠. 그 소기업 대표들이 가입하고 싶어 안다라는 B&I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줄 서 있는. 잠깐 어디서 약간의 잡음이 오죠? 일단은 끌게요. 말씀하실 때 키시면 돼요. 응급신공이라는 게 있대요. 이것도 괜찮아요. 응급신공. 뭔지 볼까요? 응급신공. 점점점. 점점점이 응급신공이랍니다. 잠깐만요. 아까 누가 메시지를 보내셨네. 오케이. 응급신공 이 3로 이게 땡땡땡과 3로가 있댔는데 이게 뭔지 볼까요? 응급처방 땡땡땡 빈칸 3개 빈칸 3개가 응급신공이래요. 궁금하게 만든다. BTS가 잘 때도 하고 잔다는 뻥뻥뻥. 이게 뭘까? 이게 제목인데 이게 얘예요. 얘. 그 글 제목에다가 그냥 빵빵빵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가끔 보셨죠? 그다음에 컨텐츠 살리는 3로 플러스. 절대로, 의외로, 함부로 이걸 써버려요. 그 제목에다가. 그 다음에 추가로 어떤 것까지 있으면 좋냐? 도대체, 난리는. 이 되게 많지 않아요? 우리 유튜브 보다 보면은 중국에서 난리난 뭐 어쩌고 저쩌고. 한국의 화장품 5가지. 뭐 이런 거 맨날 나와요. 맨날. 너무 잘 써먹죠 애들이. 의외로 도움이 되는 뭐뭐뭐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쓰시면 좋겠죠. 의외로 성분이 놀랍게 좋은 또는 의외로 무슨 자연 성분으로만 들어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제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3번 자극, 도발. 이게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 나만 모른다고? 나만 모르는 이런 식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인만 모르는 어쩌고 저쩌고. 일본인만 아는 뭐 이런 거. 그럼 도발이 좀 되죠. 그래서 클릭하게 됩니다. 자, 마인드셋의 4법칙. 보세요. fire라고 썼는데요. 이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마인드셋이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 F가 뭐죠? follow, click. I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I는 identity, R은 real, E는 enjoy. 자, 아까 follow, click이라고 썼는데요. 클릭은 뭐 같다? 레밍 같다. 레밍이 뭔지 아시는 분? 그 쥐 같은 그 작은 쥐. 네, 맞아요. 유럽에 있는 쥐 같은 거래요. 쥐. 근데 이놈의 특징은 앞에 있는 놈을 무조건 따라간대요. 그래서 앞에 놈이 벼랑에 떨어져도 뒤에 놈도 그냥 따라가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몇천 놈이고 다 죽는데 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특성이 있대요. 그런데 실제
그 사용자들의 클릭이 꼭 레밍 같대요. 한 사람이 클릭하면 계속 따라서 클릭하는 거예요. 우리 레밍이란 게임도 있었죠. 옛날에 컴퓨터 게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겸손해야 돼. 내 글이 항상 훌륭하니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겠니라는 착각은 버리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이 자만심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클릭이 나오는 그런 글을 흉내내라 이거예요. 클릭이 나오는 글을 흉내내라. 아셨죠? 이게 팔로우 클릭이에요. 사람들이 잘 클릭하는 거를 냄새를 맡고 그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비슷하게. 오케이? 자, 플랫폼 글쓰기 실전 구성법. 블로그 포스트 몇 자의 법칙?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블로그 포스트는 몇 자? 600자. 600자 이상을 쓰랍니다. 600자면 많나요? 적나요? 별로 안 많아요. 우리 그 옛날에 200자 원고지 있었죠. 원고지 요만한 거 200자. 그거 쓰는데 진짜 너무 조금이죠. 몇 글자 쓰지도 못하죠. 200자. 근데 그게 세 장면 있는 게 600자예요.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사실은. 좀 쓰면 600자예요. 일기 하나 쓰면 600자입니다. 오케이? 그게 최소고요. 최대는 4,000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4,000자는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유튜브 영상 여러분 이제 찍으려고 하실 텐데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최대 몇 분? 8분. 네, 최대 18분이라고 썼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18분이라고 이건 최대고 실제로 어느 정도 써야 되냐? 5분. 5분 이내. 자, 그리고 우리 글 쓸 때 그림도 막 넣죠. 그림, 글 이렇게 쓰는데 그림과 그림 사이에 글은 몇 줄? 8줄. 네, 8줄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8줄 정도. 유튜브 길이는 우리는 5분 이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초반에 유튜브를 10분씩 찍었었거든요. 아,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저도 어려운데 그걸 보는 사람도 어렵다 그래요. 10분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5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은. 자, 완성도 높이는 잡기술. 이제 거의 종반으로 치닫습니다. 잘 고른 뭐 하나 100줄짜리 글 안 부럽다? 뭐 아세요? 잘 고른 짤 하나. 짤. 아, 이게 뭐지? 짤짤인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짤이 뭐죠? 약간 만화 같은. 혹시 움짤 보셨어요? 움짤. 네. 움직이는 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영상을 짤이라고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자, 잘 고른 짤 하나 100줄짜리 글 안 부럽다. 그래서 짤을 잘 골라가지고 글 대신에 쓰라는 얘기예요. 많이. 그래서 짤을 찾는 사이트도 이 사람이 알려줬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실제 우리가 찾으려면 없거든요. 이 사이트를 알고 있으면 엄청난 재산이에요. 자, 짤 사이트 gp.com. 우리가 그 움직이는 화면 있죠. 그게 익스텐션이 GIF예요. GIF. 그러니까 zip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gp.com이에요. 그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밑에 있는 그 사진, 픽사베이나 플리커, 저도 많이 쓰는 사이트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는 프리픽. 저는 지금은 많이 쓰지는 않는 사이트이긴 한데 저런 게 있다고 하니까 가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업로드하는 시간이 있대요. 글을 업로드하는 시간. 블로그 써서 올리는 시간. 자, 이게 참 웃긴 건데 이것도 이 사람이 프로라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루에 글을 2번 쓰래요. 2번. 여러분 블로그 글 하루에 2번씩 쓰세요? 노출되려면 이렇게 쓰는 거래요.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정도 돼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영상은 주 몇 회? 영상은 주 2회 찍으랍니다. 이게 이 사람의 기준이에요. 노출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 9시에서 11시. 그렇죠. 9시에서 11시 사이. 이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대요. 요일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본답니다. 글들을. 저녁 9시, 11시예요? 시간? 아침, 저녁 똑같아요.
아침도 저녁 9시에서 11시, 저녁도 9시에서 11시. 웃기죠? 이거 거의 다 끝났다. 지금 되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거를 지금 이렇게 제가 풀어드렸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학원에서 가르친다 그러면은 아마 2시간짜리 4회 정도, 4주 정도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약간씩 수련을 하면서 푼다면 연습하고 실제 여러 번 과제를 하면서 작성을 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조금씩 적용하면서 진행을 해나가면은 한 전체 8시간 과정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분량으로 치니까. 그런데 지금 요거를 제가 압축적으로 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뭐 이해가 좀 많이 되셨죠? 그래도. 네. 제가 버릴 건 버리고 강조할 건 강조하고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갑자기 또 너무 많은 인풋이 들어가서 지금 이 후기를 써주시고 이 오늘 제가 정리한 이 강의안 같은 거 이거를 PDF로 받으시면은 이것만 보셔도 정리가 많이 될 거예요. 도움도 되실 겁니다. 이거 안 지웠네. 이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 여러분 당장 적용하실 게 뭐냐? 여러분의 글의 제목 선정하시는 거 바로 적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어떤 스타일로 한다. 그렇죠? 그리고 포스팅하는 방식도 이제 아셨어요? 600자 이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검색하는 방법 배우셨어요. 맞습니다. 키워드.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뭐가 있다는 것도 배우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게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 권진희 대표님.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됐고요. 지금 사진을 아직 안 찍었네요. 오늘 자료 보내주십시오. 네, 후기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모여서 그때는 인덱싱 독서법 요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를 오랜만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인덱싱 독서법 꼭 들으십시오.